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안 떨어집니다. 징용해법 정면 승부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오르고 있어요. 긍정 효과입니다. 지금 민주당 애들 다리 풀릴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보수 쪽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했었던 대통령은 다 아작이 났었는데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대통령의 결단이 지지를 받습니다. 보수 쪽이 드디어 토착 외교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고 있어요. 토착 외교 프레임의 종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1등 공신이 누구인가? 저는 윤미향이라고 봅니다. 이건 윤미향 효과예요. 국민들이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속았다. 속았다. 약자팔이하는 것들에게 속았다라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피해자 팔이가 피해자 운동의 본질이다. 피해자가 이렇게 구제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인간들은 피해자 팔이를 영원 불멸 비즈니스로 만드는 게 좌파, 민족해방 세력, 친북 세력, 주사파들의 피해자 운동의 본질이라는 걸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저도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정말 노력했다고, 저도 이건 내 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향 문제를 민주당에서부터 윤미향한테 빨려들면 민주당 망한다고, 민주당 손절하다고 얘기했다가 제가 민주당에서 맞아 죽을 뻔했었거든. 아빠, 복수는 이렇게. 자, 색깔론 그런 거를 얘기하면 색깔론, 천하의 나쁜 놈. 여러분, 이영훈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우연 박사, 친일파다 뭐다, 얼마나 많은 학자들, 유석준 선생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들의 이 친일 프레임, 토착 외국 프레임, 색깔론을 얘기하는 극우, 이런 프레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 찾던 학자들이 이 인간들한테 얼마나 당했냐고요. 교수님들, 연구자들, 박사들이. 얘들아, 니네가 주장하는 근거가 뭐니라고 얘기하면 이게 토착이구나 이러면서 백은종 같은 사람 풀어가지고 PD수첩, MBC 기자 같은 사람 풀어가지고 사람을 폭력적인 사람으로 셋업을 하고 지네가 되게 무례하게 굴어놓고서 말이죠. 보세요. 자기네들에 대한 비판, 피해자 운동에 대한 비판을 파쇼다, 색깔론이다, 극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비판자들의 인격을 말살하고 그들이 그러면서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어디 무서워서 위안부 문제 이거 진실이 뭐야, 얘네들 구라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윤미향이 어디서 내가 할머니들 앞장세워가지고 뒤에서 숨어서 내가 너 지금 위안부를 모욕했어? 아니, 위안부 모욕이 아니라 윤미향 당신, 이렇게 얘기해도 할머니들 뒤에 숨어서 전부 다 자기네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후려쳐버렸죠. 자, 그랬었던 그들의 30년 세월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피해자 운동을 했었던 이 인간들의 민낯이 윤미향으로 인해서 드러났죠. 사람들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우리가 이들의 위선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그 5년이었죠. 윤석열 정부는 그거를 극복하라고 집권한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 정신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와 외교 문제에 집중하라. 이게 윤석열 정부의 시대 정신이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요새 가스값 올랐죠? 전기값도 오른답니다. 가스값이 그냥 오른 게 아니면 2배 올랐고, 이거 가스값으로 하면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날아가니까 등어리가 그냥 가계 경제가 휘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어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또라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가스값이 올랐구나. 전기값이 오르는 거구나. 원자재가 확보 안 된다는 게 국제적인 문제구나.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상식 있는 사람이면 다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해야 상식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은 패권 전쟁이 발등의 불임을 깨닫게 했다고요. 그게 남의 나라 전쟁 얘기가 아니라 내 지갑에서 어떻게 지출이 바뀌는지가, 우크라이나 전쟁 났다고 내가 가스가 내 난방이 이렇게 후덜덜거리게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다 뼈저리게 느꼈어. 학습된 겁니다. 이거요. 국제 정치가 내 삶과 직결된다는 걸 느꼈다고요. 가스 가격과 전기 가격. 이걸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적자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자, 이제부터는 이건 큰 틀에서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가스, 전기가 아니라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전략 자원, 에너지와 식량, 기타 등등 핵심적인 걸 조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외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식으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거 그건 좀 먼 얘기지만 중국의 패권 도전은 우리한테 가까이 있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중국의 패권 도전은 현실로 느끼기 시작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태도도요.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북한은 핵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거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이 이렇게 퍼주면, 이렇게 해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수 있지 않을까,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 보유 철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성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었고 그건 현실이고 쟤네들은 핵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각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햇볕 정책 실패한 거고요. 대북 유화책도 실패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면서 러시아 침략, 중국의 패권 도전,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 등 이런 우리 외교 안보 환경에서 우리의 위협 세력,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세력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집단이 어디인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시하기 시작했죠. 미국, 일본, 유럽 등 자유민주주의적 우방과 결속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고, 민족해방 세력, 주사파 세력이 주도하는 과거사투쟁, 피해자 운동에 몰두하다간 지금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게 박살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각을 한 국민들 점점 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국민들이 늘어가는 이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유재일 채널에 구독자가 늘고 있고 조회수가 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어. 여러분들도 제가 한 말, 룰 베이스드 월드 오더라든지 자유와 개방이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익과 가치, interest and value 이런 얘기들, 이거 정치학 용어입니다, 여러분. 나토 전략 보고서 이런 데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외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인식을 하고 퍼뜨리고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제가 길길이 뛰었습니다. 병신인데 이게 수십 년간 이 일본 문제만 건드렸다가 하면 보수 정당이 패배를 하니까, 수십 년간 이 과거사 문제 건드렸다가 보수 정당이 패배하니까 이 인간들이 PTSD가 걸렸어. 이거 하지 마요. 대통령님 하지 마요. 이랬다고. 보수 정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왜 저런데? 내가 어떤 새끼들이 그런지 알고 있어. 뭐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대통령 참모들도 이거 뜯어 말렸다고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하고 대통령 참모들도 토착애구라고 두들겨 맞고, 이영훈 선생 맞고, 이우연 박사 맞고, 유석춘 선생 이렇게 얻어 터질 때 같이 어깨 걸어주는 게 아니라, 강경 이사 이렇게 당할 때도 이렇게 얼어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불똥질 까고 다 도망갔었던 그 비겁한 그 기운, 그 습성들이 그대로 튀어나와가지고, 요번에 다 말렸다고,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도 주변에서 쨍쨍거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지지율 1%가 돼도 간다. 해야 될 일은 한다. 응? 후임 대통령, 다음 사람들이 어차피 언젠가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면 내가 한다.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합니다. 혼자 하게 두지 않아. 혼자 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 정도는 돼야지. 이 고자 같은 새끼들, 내시 같은 새끼들 진짜.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면서 요번에 이거에 대해서 쭈삣거렸던 그 보수 정치인들 진짜. 자, 여러분, 갑자기 나경원 의원 그거 어쩌고 뭐 그 일본 자위대 행사 갔다고 하면서 걔네들한테 국장이니 뭐니 이런 프레임으로 두들겨 맞았던 거,
갑자기 나경원 의원님도 위로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자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징용 문제 해결을 하니까 지지율이 하락이 아닌 견고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참모진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서의 우려, 여론, 그러니까 여론 지금 그 모든 지금 여론들도 거의 몇 개 신문사 빼놓고 일방적으로 문매를 때리고 있는데도 밀리지 않고 전선이 그어졌어요. 이건요, 여러분, 승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밀어붙여야죠. 공세로 전환해서 이 나쁜 것들, 역사 팔아먹는 것들, 이 주사파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빨리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제가 열고 있다고 제가 단연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사파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윤미향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우리는 패권도전국, 중국, 핵보유국, 사이비, 유사종교국, 주사종교, 주사가 무슨 정치사상이야, 주체사상이 그냥 주사종교죠. 사이비 종교 주체사상, 그 신봉국 북한과 맞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관철시킬 때입니다. 지금은요. 굴하지 않고 역사의 도전에 맞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또 다른 전선을 만든 거 환영하고요. 그 전선이 쳐지는 걸 보면서 저도 지금 에너지가 뿜뿜뿜뿜, 이 병신들과 뭐하고 뭐를 하나 이렇게 축축 처져 있었던 제가 이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건 이겨야지,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주사파들의 선동, 토착애구 선동이 이 땅에서 뿌리가 뽑히는 요 몇 년, 1, 2년 내에 토착애구 선동을 뿌리를 뽑는 걸 저도 전선을 펼치고, 내가 민주당 주사 얘네들의 그 간약한 짓거리들을 전부 다 까발리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님, I love you. 대통령님도 저 사랑하시죠? 아마 그럴걸? 그래, 유재일밖에 없어. 아니야, 유재일밖에 없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유재일 저 새끼는 진짜 난 놈이지. 서로 그렇게 소통은 안 해도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할게요. 이거 절대로 이 전선 밀려선 안 됩니다.